안녕하세요, 여러분. 통합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어?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190쪽부터 193쪽까지 조금 그 실험하고 탐구 활동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어떻게 하는 건지 정리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먼저 배운 내용부터 좀 정리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냐면은 그렇죠. 산하고 염기가 왜 공통된 성질을 나타내느냐,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산이나 염기가 공통된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 중에서 산이 공통된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이온화를 시켜봤더니 공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더라? 아, 그렇죠. 수소 이온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 했었죠. 정리 여러분들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염기를 이온화시켰더니 그렇죠. 공통적으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OH- 수산화이온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산화이온 때문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습니다. 그 밖에 뭐 이온 반응식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분석이 가능하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교과서 190쪽하고 191쪽 내용하고 192, 193쪽 내용인데 활동 위주의 수업이라 뭐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하는데 뭐 집에 뭐 약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실험 자체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먼저 190쪽 보면은 지구와 우주의 환경에 뭐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산이랑 연기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연기의 사례를 한번 조사해보자. 지구와 우주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례를 한번 조사해보자 했는데 그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가는 기기를 이용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 되는데 뭐 교과서에서 이미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고생대 말에 발생한 생물 대멸종의 원인은 해양산성화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단 모르는 용어가 나왔죠. 뭐 고생대. 이거는 들어봤나요? 그렇죠. 우리 중학교 때 지질시대 구별하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눠봤었죠. 그 당시에 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물들이 그 종이 대폭 감소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생물 대멸종이라고 봅니다. 뒤에 이제 우리 8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생물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해양 산성화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좀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렇죠. 해양 산성화라는 얘기는 바닷물이 산성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토양이 산성화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것처럼 바닷물이 좀 산성화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 시기에 석회암을 분석한 결과 대멸종 마지막 1만 년 동안 해양이 급격히 산성화된 것을 확인했다. 뭐를 분석해서? 석회암을 분석했더니 대멸종 마지막 1만 년 동안에 해양이 급격히 산성화된 것을 확인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얘가 이제 산성화됐느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연구팀은 격렬한 화산 활동으로 대기 중으로 분출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화산 활동이 이제 활발해지면,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분출이 됩니다. 그럼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 하는데, 우리 대기에 그 이산화탄소라든가 이산화황 같은 게 많으면은, 그렇죠? 우리 산성비가 내리죠. 그렇다는 얘기는 대기에 있는 것들도 바다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비로 내리는 건 아니고 이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어떻게 된다? 일부가 녹습니다. 그 여기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흡수됐다고 표현하죠. 그러면은 평상시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보다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면 바닷물의 pH 농도가 그렇죠. 산성화되겠죠. 그래서 해양이 급격히 산성화되었고 이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멸종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사에서 읽어 나갔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해양 산성화는 대멸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 1751년에 이제 측정한 해양 표면의 수소이온 농도, 수소이온 농도가 이게 pH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소이온 농도를 우리가 pH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 pH 농도는 그러니까 산도를 측정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0에 가까우면 산성이고 14에 가까우면 염기성이고 7이 중성이죠. 자, 그래서 1751년에 측정한 해양 표면의 수소이온 농도와 비교했을 때 최근의 수소이온 농도가 1.3배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대멸종 때 해양 표면의 수소이온 농도가 이만큼 증가하는데 1.3배 증가하는데 얼마 걸렸어요? 10,000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2000년 되니까 불과 250년 동안에 수소이온 농도가 대멸종의 10,000년만큼 빠르게 지금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앞으로 해양 산성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 온실기체 감소 노력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온실기체 배출량이 달라지겠지만 지금의 추세라면 2050년에 해양 표면의 수소이온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약 1.9배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바다에 수소이온 농도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면 생물들 중에서 거기에 적응을 못한 생물들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멸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멸종 때보다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해양 산성화가 생태계 격변을 초래하지 않을까 과학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원인은 우리 지금 뭐 때문이죠? 그렇죠. 경제 성장, 인구 증가하면서 산업 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온실기체가 점점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육지에서 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하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농도가 높아지면 일단 무슨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지구온난화 현상이 나타나죠. 그 온실 효과가 점점 세지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그거하고 또 상관없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으면은 이 이산화탄소가 어디에 지금 녹습니까? 이 바다에 녹으면서 탄산을 만들어요. 탄산을 만드니까 탄산은 이게 산성이죠. 그럼 뭐가 진행됩니까? 해양 산성화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제 있은 대기 중에서 이제 비가 내리면 그 빗 속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녹으면은 우리가 산성비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닷물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면은 탄산이온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산성화가 되는 거죠. 산성화가. 그래서 이제 교과서 보면은 백화현상이라고 나오죠. 백화현상. 해양 산성화의 영향으로 산소를 공급해주는 산호들이 죽은 후 석회질이 쌓여 하얗게 변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해양 생물이 살기 어려워지는데 이걸 우리가 백화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화현상이 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기 선생님이 그 YTN에서 나온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 잠깐 보고 우리가 이제 한번 뒤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영상 잠깐 보도록 합니다. 자, 기후변화로 산호초와 빙하, 습지 등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위협에 직면한 자연유산이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방주희 PD입니다. 다채로운 빛깔을 뽐내는 대신 하얗게 말라버린 산호초들.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산호의 색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입니다. 세계 최대 산호초 군락인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3분의 2가량이 백화현상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The real worry is we've seen now 4 of these major bleaching events in just 19. So we have a narrow window of opportunity to deal with climate change before it's too late.
인도양과 대서양 등 바다 곳곳 산호초 군락에서도 백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기후변화로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킬리만자로 국립공원, 남미 파타고니아의 빙하도 조금씩 크기가 줄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은 2014년 35점이었던 위험 등급의 자연유산이 3년 만에 62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이 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네스코 자연유산 중 29%가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고 7%는 치명적인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연맹은 기후변화로 지구의 가장 아름다운 보물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각국의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잉게르 안데르센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총장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자연유산의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주입니다. 자, 영상 잘 보셨죠? 자, 영상 잘 보셨고, 자, 우리 이제 영상을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 세계 그 천연 유산들이 그 바다도 이제 유산인데, 거기도 이제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자, 우리 이제 교과서 191쪽 내용 잠깐 정리해 봅시다. 정리 1. 이 기사를 3문장 이내로 요약해 보자 했는데, 그렇죠? 기사를 3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고생대말의 생물 대멸종의 원인이 뭐다? 해양 산성화 때문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다고 이제 얘기했었죠. 그리고 해양 산성화가 될 원인을 찾았더니 화산화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해양이 급격히 산성화되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죠.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은 오늘날에는 해양 산성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가 우려가 된다? 생태계에서 대멸종이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정리해 준 내용, 그런 뜻이구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190쪽에 제목을 달아보자는데 190쪽에 제목하고 나와 있죠. 뭐 여러분들이 제목 적당히 달면 되겠는데 해양 산성화가 대멸종의 원인, 뭐 이런 제목도 이제 예시가 되어 있고, 해양 산성화가 가져올 미래, 이것도 이제 예시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자꾸 해양이 산성화되면은 생명체가 살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도 이제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양 산성화도 대비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어느 정도는 좀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화석연료 사용 중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지구와 우주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산연계 사례를 찾아 기사를 작성해 보자 했는데, 우리 이제 앞에 들었던 해양 산성화 예를 하나 들었었고요. 그 뭐 더 조사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그냥 생략하고 그 앞에 해양 산성화 이런 내용이라도 좀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좀 그 기후 변화하고 관련되어 있는 또는 그 온실 효과 관련되어 있는 이산화탄소 이 배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주위에서 그런 그 활동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좀 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190쪽, 191쪽 내용은 이걸로 정리할게요. 활동 3이, 요거는 뭐, 제가 말로 다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2쪽, 193쪽에서는 이제 지시학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목표는 천연 지시학 사례를 조사하고 천연 지시학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지는 않고, 이것도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관련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과 염기용액에 천연 지시약을 넣어 다양한 색을 만들고 다양한 색의 용액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은 뭐 직접 해보지는 못하고 그 영상으로 어떻게 이제 만드는 건지 이제 그것만 좀 알고 그림도 이제 어떻게 그린다는 거 좀 알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산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이나 연기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과 반응해서 색깔이 변하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시약이라고 부른다. 지시약. 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이나 연기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과 반응하여 색깔이 변하는 물질을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시약을 사용을 하면 용액이 산성인지 연기성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지시약 종류 이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지시약은 리트머스 종이. 그래서 산성에서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게, 산성에서 좀 붉게 변하고 있죠. 중성에서는 변화가 없고 연기성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 다음 BTB 용액, 메틸오렌지 용액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 우리 수행평가로 실험을 할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용액은 두 가지예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랑 BTB 용액 이 두 가지를 사용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뒤에 이제 중화 반응에서 실험을 하려면 요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시약의 종류의 액성에 따른 색깔 변화 적어놨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일치정 잠깐 누르고 요거를 192쪽에 192쪽에 적어놓도록 합니다. 자, 일치정지 누르고 적어놓도록 하세요. 전 설명하겠습니다. 자, 리트머스 정리는 산성에서는 무슨 색깔 띈다? 붉은색. 연기성에서는 푸른색 띄니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연기에 갖다 집어넣으면 푸른색으로 변하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에 갖다 집어넣으면 붉은색으로 변하겠죠. 자, 메틸 오렌지는 산성에서는 빨간색, 중성에서는 주황색, 연기성에서는 노란색 이렇게 된답니다. 메틸 오렌지는 산성에서는 빨간색, 중성에서는 주황색, 연기성에서는 노란색이었는데 이 주황색이 참 어렵죠 이게. 이래서 색깔 구별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성이랑 연기성 구별하는 거. 그래서 약간 pH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BTB 용액은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연기성에서는 파란색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화 반응 실험할 때 보면은 이 초록색을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시약을 이용해서 이제 색깔 변화는 먼저 이제 잠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이제 실험하면서 지시약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일 때는 무색, 중성일 때도 무색, 연기성일 때는 붉은색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요거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수행평가 때 관련이 있어요. 준비해서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실험 어떻게 하는지 좀 봅시다. 천연 지시약 재료하고 식초, 증류수, 뭐 이온 음료, 소다 용액, 천연 또 있는데 하수구 세정제 이렇게 있는데 식초하고 이온 음료는 산성물질이죠. 식초는 아세트산이고 이온 음료는 탄산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소다 용액이랑 하수구 세정제는 이게 염기입니다. 염기. 그 다음 증류수는 뭐 당연히 얘는 중성이죠. 중성. 그러면 천연 지시약을 산에다도 넣어보고 연기에다도 넣어보고 중성에다도 넣어보고 식초하고 이온 음료 또 소다 용액이랑 하수구 세정제는 염기는 식초하고 이온 음료는 같은 산이긴 하지만 pH는 다릅니다. pH가 다르다는 얘기는 지시약의 색깔 변화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소다 용액이랑 하수구 세정제도 역시 같은 연기지만 pH는 달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역시 색깔 변화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통의 색깔이긴 하지만 색깔의 진하기가 정도가 달라요. 자, 그걸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실험에서는 뭘 사용했습니까?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이제 붉은 양배추를 사용해갖고 지시약을 만드는데, 붉은 양배추를 썰어 물을 넣고 끓인 후 우러져 나온 액을 걸러내서 이렇게 지시약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추출을 해내는 거예요. 이 붉은 양배추 속에 있는 그 물질들을 추출을 해서 그거 갖고 지시약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초, 이온 음료, 증류수, 소다, 용액, 하수구, 세정제에 각각 과정일에서 만든 지시약을 넣고 색 변화를 관찰해보자 해서 색을 봤더니 여러 가지 색이 다 나오죠. 우리 실험 그 영상에서도 여러 가지 색이 나왔죠. pH에 따라 다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우리가 밑그림 그리고 그 밑그림 그린 거를 수정액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지었죠. 왜 수정액으로 경계선을 지었냐면은, 그렇죠, 액이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럼 섞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림을 완성해봐서 다양한 그림을 만들면 되겠고, 아마 양배추 시작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그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품을 이제 만들어 보자 하는 내용이죠. 자, 우리는 뭐 그 실험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영상으로 그냥 대치했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하는 거다라는 건 알고, 자, 우리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알아야 되는 건, 그럼 천연지시약이 어떤 원리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천연지시약의 원리. 뭐 여러분들은 거기에 천연지시약이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정도는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꽃잎이나 과일, 채소 등의 지시약이 사용될 수 있는 까닭은 어떤 물질이 있기 때문이다?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토시아닌의 특징이 뭐냐? 이게 pH에 따라서 뭐가 변해요? 색이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토시아닌계 색소는 녹아있는 세포액의 액성에 따라 각각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데, 주로 산성에서는 붉은색, 중성에서는 자주색, 염기성에서는 노란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연지시약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떤 색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좀, 그런 그 작물, 식물을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은 식물 대표적인 게 양배추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배추 지시약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색 고구마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때는 뭐 자색 고구마, 양배추 이게 두 가지 다 사용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정콩, 검은깨, 가지, 포도, 자두, 오디, 야생딸기, 블루베리, 크랜베리, 라즈베리, 체리 등 이런 것들이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포도 껍데기 그냥 쭉 모아갖고 아까처럼 물로 끓인 다음에 그거 갖고 지시약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꽃잎이나 과일, 채소 등의 그 안토시아닌 계열의 색상이 그 색소가 있는데, 그 색소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산, 염기, 중성에서 색깔이 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 190쪽부터 193쪽까지 알아봤는데, 내용은 뭐 활동 위주의 내용이라 그렇게 뭐 커다랗게 어려운 건 없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190쪽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은 지시약 종류, 이런 것 필기한 거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놔야지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거나 시험을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수업 받느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중화 반응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